요즘 세계 각지의 소식을 보면 부정적인 뉴스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서로 한치의 양보도 보여주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갈등, 게다가 패권국가 미국에 멈출 줄 모르는 금리 인상이 신문 지면을 꽉 채우고 있는 현실이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가 힘든 요즘 우리나라에 큰 희망을 주는 뉴스가 있어 여러분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그리고 FA50 경공격기 48대를 폴란드에게 수출했다는 소식이죠. 게다가 탄약 및 탄약 운반 장갑차까지 포함하면 이 계약의 가치는 무려 2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대 수출 방산 계약이죠. 이뿐만 아니라 순수 국내 기술로만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공이의 수출 계약이 아랍에미리트와 맺어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단일 유도 무기로는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 태국과도 추가적인 무기 수출 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방산 수출 호황의 파격적인 뉴스가 연이어 나오자 네티즌들은 의아해하면서 묻고 있다는데요. 요즘 대한민국 방산 도대체 뭔가요? 혹시 남몰래 무기 세일 중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방산 사장님이 미친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만큼 대규모의 수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2017년 31억 달러 수준이었던 방산 수출 기록은 2021년 72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며, 심지어 2022년은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200억 달러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무려 4배가 넘어가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폴란드와의 이번 계약은 지난 1970년대 태동했던 한국 방위 산업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무기 수출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와 약 4조 2천억 원대의 사상 최대 규모 단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 해에만 2번이나 방산 수출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서울리포트가 준비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무기가 세계 각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지, 왜 그들은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속사정 깊숙이 파고들어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리포트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며 출발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놀라운 수치들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은 그거 실제와는 다르게 쉽게 무산되는 거 아니냐 하며 냉소적인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폴란드와의 계약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말 맺은 총괄 계약에 대한 이행계약으로 8월 26일 폴란드와 한국 방산업체는 약 7조 원의 이행계약까지 맺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보통 이행계약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상 계약이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뉴스와 함께 폴란드 국방부가 다연장 로켓포 천무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죠. 실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과 공동 개발에 관해서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소문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천무의 수출 검토는 사실 우리 방산업계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만 만든 무기 수출이기 때문이죠. 방산산업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방산의 탑10에 들어간 것은 물론이며 자체 기술로도 무기를 팔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여러 외국 국가들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10월 18일 폴란드는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산산업에 50년간 한국이 뿌린 투자의 씨앗들이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가슴 벅찬 순간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 K방산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과 신뢰도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무기 도입은 단순히 폴란드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주목받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기존에 사용했던 미국과 바로 옆 나라의 독일 무기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나라인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폴란드 무기의 호환성과 무기 수급의 원활함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이 미국과 독일에 비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무기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게다가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산 무기 수출 훈풍이 불자 외신들도 한국 방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력 언론사 CNN은 한국은 폴란드, 호주와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방위산업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폴란드는 도대체 왜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을까요? 게다가 잇따른 한국 방산이 해외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폴란드의 이번 대규모 무기 수입 배경에는 일단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그 시발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만약에라도 우크라이나가 패할 경우 다음은 자기들 차례라는 위기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현재 병력을 15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군비에서는 GDP 대비 2%에서 3%까지 올릴 예정이죠.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의 무기 수요 증가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때 그들이 찾은 무기 구매처가 대한민국이죠. 전문가들은 바로 한국 무기의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공급 능력, 다양한 지원책 등이 이번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고 빠른 AS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이런 성공 요인에는 남북한 대치 상황으로 인한 막대한 국방 예산과 그에 준하는 국방력이 바탕이 되었죠. 30여 년간 군사 규모를 축소시켜왔던 유럽 강국들과는 달리 70년간 북한과 대치 상황이었던 한국의 경우는 반대로 꾸준히 군사 역량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무기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단점이기만 했던 남북 대치 상황이 오히려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국제화의 기틀이 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전화위복의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전차 미사일 현군과 미국의 제벨린을 비교한다면 유도 방식과 탄두의 위력 등의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에서 현궁이 제벨린보다 무려 3분의 1가량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위력이 매우 강력하다. 국내 독자 기술력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능과 가격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전문가들의 호평까지 받고 있다는 점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FA-50 경공격기는 F-16 개발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하여 기종 전환 훈련이 6시간 만에 가능하다는 점. 또한 부품도 대부분 호환되어 유지 보수에 유리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주요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안고 있는 무역 제재 위험이 없다는 점도 역시 그들이 선호하는 이유이죠. 한국이 폴란드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지난 여름, 일본 언론은 한국 방산의 발전상을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한때는 군사 강국이었던 일본은 이제 무기 수출 시장에서는 그 이름조차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오히려 한국 방산 수출 전략을 따라하는 것을 그들의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었던 일본. 하지만 이제는 지나치게 미국 의존적인 모습으로 인해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여태까지 일본은 방위장비 수출 실적이라곤 필리핀에 제공한 레이더 한 대뿐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일본이 한국 방산을 따라가는 후발주자가 되었으며 한국 전략을 모방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이 새삼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한류 문화 전파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이제는 K방산 수출국가로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도 퍼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군사력이 세계의 각종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서울리포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